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오르는가 하면 밤사이 미국 증시는 살짝 쉬어갔는데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저희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전해준다. 지금 당장의 수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방향성을 잘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듯한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의 리듬에 발을 맞춰보면서 현명하게 잘 대응해보시죠. 자, 그럼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셧다운 종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움직였는데요.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술주를 둘러싼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25% 상승,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베테런 데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시장에 들어갔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4.1% 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죠. 내일 새벽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는데 수요가 견조하게 잘 나타날 경우에 4.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는 소식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하고 어느새 99 초반을 향해 떨어지고 있고 반면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면서 다시 1,460원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밤사이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위원회를 맡고 있는 케빈 해시 위원장이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셧다운 사태로 미국 경제가 4분기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내년 초에는 다시 3에서 4%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추세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내년에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또 자본 축적이 같이 쌓이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편 어제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셧다운 사태도 구부 능선을 넘기게 됐는데요. 현재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밑 협상을 모두 마친 만큼 하원도 무난히 통과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원에서 곧 긍정적인 소식이 올라올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뉴스도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의 10월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ADP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 지난달에만 일자리가 매주 평균적으로 10,000건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고용시장을 둘러싼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용시장 경고음과 함께 금리나 기대감 자체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CME 페드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금리나 가능성이 전일에는 한 60%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70%로 다시 올라간 상태인데요. 다음 달 연준의 금리나 경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까지 자세히 체크해봤고요. 밤사이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은 잘 가졌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웠죠. 특히 전일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어떤 이슈들 때문인지 자세한 소식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언급된 것처럼 간밤 기술주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어제는 한 3%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됐던 엔비디아, 오늘은 2.43%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죠. 엔비디아의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타격을 받고 가는 모습입니다. 해당 소식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외에도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왓칩 규제에 대한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EU 내에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68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DSA 규제 하나면 4,500만 명이 가장 큰 제한폭입니다.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용자 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AI 과학자 얀 르쿤이 이탈했다라는 소식을 받아내면서 오늘 주가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월가의 의견 체크해 볼 텐데요. 벤진가 측에서 테슬라의 물리적 AI 제품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AI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매수 의견은 보유 그리고 목표 주가는 계속된 유지를 밝혔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승한 종목단 안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알파벳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55억 유로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히트맵 열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주 외의 섹터들이 조금은 더 강한 초록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일단 맨 왼쪽에 엔비디아 가장 강한 빨간불을 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늘 전반적으로 11개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들은 모두 오른 가운데 기술주만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했죠. 여기에 대한 아쉬움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가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4%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로는 리게티 컴퓨팅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손실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매출도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는 오늘 장중 4%대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AMD는 오늘 3년 만에 열린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서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AI의 잠재적 시장이 1조 달러 가량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내놨지만 오늘은 주가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셧다운 종료 임박에도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항공주는 전반적인 약세를 가져갑니다. 델타 에어라인즈부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까지 오늘 전반적인 하락분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의 소식 한번 체크해 보시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지분을 모두 팔았다,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일단 하락세를 받아가는데요. 일단 이걸 왜 지분을 매각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소프트뱅크의 주가 그리고 시총까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차트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20%가량의 하락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주가가 요동치고 시총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사업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걸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동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우리에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약간은 익숙하죠. 그만큼 오픈 AI와의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지분에 대한 전량 매각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앞날을 좀 안 좋게 본다 이쪽보다는 앞으로 오픈 AI에 조금 더 집중하고 투자하기 위한 총알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매각이겠죠. 엔비디아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T모바일에 있던 지분도 일부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픈 AI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오늘 하락분을 가져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중에는 2% 넘게 3% 가까이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곳곳에 숨어있는 AI 버블 논란, 과연 소프트뱅크와의 엔비디아와의 이슈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지금 바로 고민해보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신고가를 경신해 줬다라고 하는데 한 줄 평을 남기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셧다운 종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네. 경계감으로 바뀌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고용 둔화에 대한 금리 인하 네.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샷다운 사태에 대한 기대감이 경계감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부분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하원에서 통과되는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계감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특히 그래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만 하락을 하고 네. 다우지수는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들 하나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셧다운 해제 초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민간 고용과 관련된 얘기가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S&P 500과 관련된 좋은 전망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셧다운 종료 법안인데요. 지금 셧다운 종료 법안이 어제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한 상태죠. 네. 하원도 좀 잘 넘길 수 있겠죠? 네, 시장에서는 뭐 하원도 역시 통과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도 이제 뭐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표결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보통은 수요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넉넉 잡고 이번 주 내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을 하면서 그 하원 본회의장에 오는 의원들 그 네. 일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되면 사실상 4천 명 감원한다는 얘기도 이제 철회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급여를 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한테 이제 미지급 급여가 이제 지급이 될 거고요. 또 1월 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하는 걸 이제 금지하는 내용까지도 네.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통과된 이후에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떤 민주당이 부분이요? 핵심 예. 요구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그렇죠.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였는데 이게 이제 이제 무산될 걸로 네. 얘기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향후 정치적인 논란으로 삼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원 통과도 이제 물밑 협상이 끝난 만큼 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민간 고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DP에서 내놓은 자료였는데 10월 민간 고용이 둔화하면서 지금 고용 시장에도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미국 고용 시장 괜찮은 게 맞을까요? 지금 고용시장 쪽에서 보면 그 ADP 민간 고용에서 네. 주당 평균 11,25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월 하순 들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 연평균 0.3% 수준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ADP 고용 지표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 둔화가 노동 공급 감소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AI라든지 이런 기술 변화 때문에 구조적인 전환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이제 이 고용 둔화 결과를 보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게 시장이 지금 악재에 좀 예민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달 전 흐름하고 완전히 지금 좀 다른 양상을 예,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좀 부진했던 하루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우 지수, 이 전통 종목들로 쏠리면서 다우 지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저 월가 IB들의 이 증시 전망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7,500까지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IB들의 리포트들 보면 대체로 좀 증시 강세론 쪽에 베팅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아직 견조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실적이 성장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아직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빅테크의 그 AI 투자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채권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소위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사실 그 빅테크들의 순환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투자에 대한 경계감을 지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제 이게는 이제 앞으로 그 전망이 보면 올해 10월부터 10월까지 1조 2천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죠.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전망이고 블룸버그에서도 11월은 전통적으로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두 번째로 활발한 달이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최근에 추세 추종 펀드들이 네. 이제 지난주 40억 달러의 글로벌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매수 포지셔닝, 롱 네.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시티뱅크에서는 최근에 공매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보유 규모가 줄었다. 공매도 배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매크로 이슈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이젠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간밤에 AMD 애널리스트 데이가 개최됐는데 AMD CEO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네. AMD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AI 칩이라든지 시스템 사업에 대한 회사의 계획이나 전망을 CEO가 얘기했는데 네. 특히 그중에 주목이 되는 게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AI가 연평균 8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칩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AMD도 뛰어들어서 역시 AI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미 AMD는 10월 달에 오픈 AI와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AMD 지분을 오픈 AI가 10%까지 가질 수 있는 또 갖게 되는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브리핑 해주신 대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 3,210만 주를 58억 달러에 매도했다. 그렇죠. 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네. 특히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게 그 엔비디아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는 그 오픈 AI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네. 최근에 긍정적인 그 강세를 유지하다가 살짝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왔는데 지금 시간의 흐름에서는 상승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소폭 약세였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애널리스트 데이 효과가 이제 시간 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웨드부시를 비롯한 투자 은행들은 매출 증가율이나 앞으로의 뭐 성장성적인 측면을 볼 때 또 아마존 웹사이트라든지 클라우드 거래 확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00달러 이상으로 높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보유 내지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을 경우에 좀 진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살펴볼 기업이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 헬스케어 섹터 쪽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 특히 네. 노보노디스크 하면 최근에 메세라 인수와 관련해서 네. 화이자와 또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렇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중에 지금 낙폭이 컸었는데 특히 약가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불려가서 또 예.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치도곤을 당했다고 해야 하나요? 뭐 하여튼 그 약가 네. 인하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압박을 좀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압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보면은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이 영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주목한 거는 이제 6%가 넘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네.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세라 인수하고 나서 메세라를 포기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메세라 인수에 성공한 화이자의 주가도 한번 보시면 예. 오늘 4%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메세라 인수 효과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백신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비만 치료제 기업 인수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피인수 기업이었던 메세라의 경우는 그 이제 인수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막상 재료 노출이 되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메세라 인수와 둘러싼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의 공방에 있어서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주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노보노디스크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너무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앞으로 비만 치료제 M&A라든지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저가 매수나 보유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SMR 대표주 가운데 하나죠. 오클로가 실적을 내놨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상치보다 EPS가 낮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조금 더 빠진 건데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한 2% 빠지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